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었는데 순위표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87점으로 1위고요. 그 다음이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인데 지로나와 바르셀로나가 남은 4경기 동안 모두 승리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당연하게도 벨링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벨링엄이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 26경기에서 18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는 38경기에서 22골과 10개의 도움, 3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라리가에서는 득점 랭킹 2위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4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득점 1위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링엄이 극찬을 받는 이유는 벨링엄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벨링엄이 최전방 공격수 겸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극찬을 받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벨링엄이 하는 역할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 싸움부터 올라가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득점과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잉글랜드가 유로에서 우승을 하는 순간 벨링엄이 발롱도르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벨링엄이 잘하고 있는 데에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벨링엄이 이번 시즌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벤제마가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없었죠. 특히나 미드필더는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많잖아요. 발베르데, 추아메니, 크로스, 여기에 더해서 카마빈가, 모드리치까지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벨링엄을 아예 올려버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벨링엄이 최전방에서 제로톱처럼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가 이 안쪽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술을 썼을 때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벨링엄이 내려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벨링엄이 올라가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선수의 이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벨링엄의 위치가 제로톱에 위치하게 되면 높은 위치에 위치하기 때문에 벨링엄의 미드필더적인 성향들, 이제 패스라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 그리고 뭐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이러한 미드필더적인 능력들도 약간 활용하는 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프리시즌이랑 시즌 초반쯤에는 벨링엄을 제로톱으로 몇 번 쓰다가 이게 통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별로니까 벨링엄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를 아예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안첼로티 감독이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전형에서 벨링엄의 역할이 오히려 중간에서 공격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역할이 되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벨링엄의 이 다재다능함을 경기장 전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중원 싸움에 벨링엄의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크로스가 이제는 역동성이라던가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족한 선수가 됐잖아요.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 자리에 모드리치가 나오는데 크로스나 모드리치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가장 볼을 잘 다루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능력이 출중한 선수지만 아무래도 이 중원 라인에서의 몸싸움, 피지컬적인 경합, 그리고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크로스의 부족한 기동력과 활동량,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오면서 메워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4-4-2 전형은 특히나 오른쪽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 공격수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주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발베르데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지만 크로스는 그 역할에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특히나 이 산미들이 예를 들어서 왼쪽 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을 때 발베르데, 추아메니, 크로스가 한쪽으로 쏠릴 때 그 순간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 이때 벨링엄이 반대편으로 상대가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크로스가 여기서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벨링엄이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이 측면 공간을 메워줄 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크로스가 오른쪽에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될 때 끌려 나간다면 끌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끌려 나가는 순간 벨링엄이 빠르게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처럼
크로스, 추아메니, 발베르데 이 3명의 미드필더가 오른쪽에 쏠려 있을 때 상대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이때 크로스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게 아니라 벨링엄이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벨링엄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되고요. 크로스, 추아메니, 발베르데와 함께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위쪽에서 비니시우스도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내려오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수비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게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훨씬 더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라인이 발베르데, 추아메니, 크로스 일단 이 3명이 있고요. 이때는 오른쪽 지역으로 상대팀이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데 벨링엄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크로스가 왼쪽으로 빠지니까 본인이 크로스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크로스가 측면으로 나와 있고 벨링엄, 추아메니, 발베르데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442 전형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이제 과거처럼 수비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중앙 미드필더 3명으로는 미드필더 라인을 장악할 수가 없는데 벨링엄이 중원 싸움에 열심히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이 강화가 되면서 중원 싸움을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안첼로티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건데 거기에 벨링엄이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을 할 때도 벨링엄을 위한 판을 안첼로티 감독이 정말 잘 깔아줬어요. 어떤 형태냐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쪽 라인에서 다소 고립이 되거나 앞쪽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본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 안첼로티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이 두 선수가 앞쪽에서 수비수들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공간으로 벨링엄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호드리구와 벨링엄이 좌우 측면으로 이제 찢어지는 그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동일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 두 선수가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한쪽 측면을 아예 무너뜨려 놓으면 그때 벨링엄이 침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공격 작업이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아니면 비니시우스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붙잡고 있을 때 호드리구가 약간 왼쪽 지역으로 돌아뛰면서 이 공간을 쓰게 되고 이때 상대 수비가 호드리구에게 또 쏠리면 벨링엄에게 공간이 나는 이러한 형태로 일단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워낙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벨링엄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인데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 비니시우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구가 어느새 비니시우스의 뒷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비니시우스가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대 미드필더들이 호드리구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끌고 들어가면 이때 벨링엄에게 일단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벨링엄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벨링엄이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번에는 호드리구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이번에는 비니시우스가 그 앞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벨링엄이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호드리구는 왼쪽으로 빠지고 비니시우스는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벨링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벨링엄이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호드리구 때문에 수비수가 호드리구 쪽으로 쏠리고 비니시우스 때문에 오른쪽에 있었던 수비수는 비니시우스를 견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보고 벨링엄이 시기적절하게 가운데로 파고들고요. 여기서 벨링엄이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벨링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벨링엄 이 3명의 움직임인데요. 오른쪽에서 호드리구가 일단 전방으로 뛰면서 수비수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니시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는 걸 보고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는 끌고 나오고 호드리구는 끌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은 이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이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수들이 벨링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벨링엄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호드리구가 있으니까 호드리구를 따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 공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비니시우스가 내려왔다가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니시우스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 명의 공격수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서로가 활용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너무나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그 역할을 벨링엄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벨링엄이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의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벨링엄이 이렇게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연계 플레이까지 겸한 선수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이 장면이 벨링엄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모두 발휘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하다가 끊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끊기다 보니까 역습을 당합니다. 역습을 당할 때 벨링엄이 공격 라인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서 상대 공격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를 따라가서 심지어는 상대 공격수가 수비 라인까지 침투를 하는데 그 움직임까지 따라서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수비 전형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벨링엄이 심지어는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역습을 막아낸 다음에 벨링엄이 어느샌가 뛰어나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링엄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앞쪽에서 호드리구가 가운데로 뛰면서 벨링엄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이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역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벨링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게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벨링엄이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벨링엄에게 순간적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벨링엄에게 쏠리는 순간 호드리구가 뒤로 침투를 해 들어가고, 이때 벨링엄은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호드리구에게 연계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호드리구의 결정적인 찬스까지 연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이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발베르데까지 추가가 되죠. 발베르데가 오른쪽으로 뛰어나가고 왼쪽에서는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그리고 앞쪽으로 벨링엄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써버리니까 맨시티의 수비수들도 계속 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사실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앞쪽으로 뻥 차줬을 때도 벨링엄이 싸워주면서 경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벨링엄에게 일단 볼을 보내주고요. 벨링엄이 일단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호드리구라던가 비니시우스, 발베르데가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벨링엄이 넓은 공간에서 비교적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이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이제 벨링엄의 장점이 나오는 건데, 볼을 잡은 다음에 본인이 약간 볼을 끌면서 본인에게 수비가 집중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벨링엄이 약간 볼을 끌고 뒤로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었던 한 명의 수비수,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수비수가 벨링엄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명의 수비수가 벨링엄에게 붙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피해서 뒤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벨링엄이 두 명의 수비수의 시선을 끈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측면에서 발베르데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호드리구의 득점이 나왔죠. 그래서 벨링엄이 어쩔 때 보면 마치 지단처럼 창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본인에게 수비수들이 쏠리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같은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면 그때 침투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치 레알 마드리드의 과거에 캐디라 같은 그런 역할을 벨링엄이 수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벨링엄이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완해주고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하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도 벨링엄이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앞쪽에서 압박을 할 때도 벨링엄이 앞에서 끊은 다음에 다시금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공수양면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벨링엄의 이 다재다능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 모습이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라리가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안첼로티 감독이 경기 막판에 벨링엄의 득점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호셀루를 투입할 때도 있어요. 호셀루를 투입해서 아예 9번 공격수처럼 호셀루가 앞쪽에서 싸워주면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때 벨링엄이 이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전술도 안첼로티 감독이 득점이 필요할 때는 쓰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경기 막판에 호셀루를 투입하면서 호셀루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집중시킵니다. 이제 9번 공격수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전개되는데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벨링엄이 슬금슬금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호셀루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호셀루와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지나쳐서 넘어왔을 때 이때 벨링엄이 뒷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면서 공간을 정말 잘 찾아 들어가죠.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벨링엄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 이번 시즌 보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세컨볼이라던가 흘러가는 볼이 벨링엄에게 떨어져서 벨링엄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들도 벨링엄이 공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면들이고,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유로 우승에 따라서 벨링엄, 음바페, 그리고 해리케인 이 3명의 선수가 발롱도르를 경합하는 형태가 될 텐데, 아마도 벨링엄이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한 후보처럼 보이지 않나 싶네요.